안녕하세요. 천년만년만 20강 TV입니다. 오늘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암 환우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4가지 식이요법, 니시식이, 거슴식이, 케톤식이, 자연식물식의 핵심 원리와 장단점, 그리고 현실적인 섭취법을 5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식단도 만능은 아니며 목표는 치료를 견딜 체력과 근육을 지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영양사와 상의해 개인 상황에 맞춰 적용하세요. 먼저 니시식이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최대한 덜 가공해 먹고 현미와 채소 과일 중심으로 소금과 동물성 식품을 크게 줄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점은 섬유소와 항산화 성분을 넉넉히 섭취할 수 있고 염분을 줄여 부종과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단백질과 열량이 부족해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줄기 쉽고 생식 위주로 가면 위장 자극이나 면역 저하 시 식중독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적용 팁은 완전 채식 무염 극단이 아니라 현미 잡곡 비율을 서서히 올리고 채소는 데치거나 익혀 먹으며 맵기, 생선, 두부, 달걀 등 단백질을 12가지 반드시 곁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슴식이입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주스를 자주 마시고 소금은 거의 쓰지 않으며 커피, 관장 같은 해독 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채소 과일 섭취가 많아 미량 영양소 공급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과 주의가 큽니다. 지나친 저염 식사는 전하투륨 혈증 위험을 높이고 주스 위주 식사는 단백질과 열량이 부족해 암흑액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장 등 침습적 해독요법은 탈수와 감염, 전해질 불균형 위험이 있어 의료진이 권고하지 않습니다. 적용한다면 주스 추가 같은 안전한 부분만 취하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을 균형 있게 보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케톤식이입니다. 탄수화물을 크게 줄이고 지방 비중을 높여 포도당 대신 지방에서 만든 케톤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일부 뇌종양 등에서 보조적으로 검토되는 연구가 있으나 암 유형과 개인 상태에 따라 반응이 매우 다릅니다. 장점은 식후 혈당 변동이 줄고 포만감이 오래간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은 큽니다. 식이섬유가 부족해 변비가 악화되고 지방 섭취가 늘수록 소화불량과 지방간 지질 이상 위험이 커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체중이 빠지면 치료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용하려면 무조건 탄수화물 배제가 아니라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을 줄이고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약간 올리는 완화형 접근이 현실적입니다. 특히 췌장관 질환이 있거나 체중이 급감하는 분은 피하세요. 네 번째, 자연식물식입니다. 통곡, 콩류, 채소과 일견과를 식사의 중심에 두고 가공식품과 육가공품을 최대한 줄입니다. 장점은 가장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하기 쉬우며 변비염증 대사 건강에 폭넓게 이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조리와 준비가 번거롭고 단백질, 철, 비타민 B12 등 특정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맵기, 콩두부, 달걀, 생선 등 고단백 식품을 넣고 필요시 유제품이나 보충제를 이용해 미세 영양소를 보완하면 좋습니다. 항암 중 호중구가 떨어진 시기에는 날 것보다 익힌 채소를 우선하고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4가지를 실제 밥상으로 어떻게 녹일지 하루 루틴 예시를 드립니다. 아침에는 현미 귀리밥 또는 부드러운 죽에 달걀 지단과 두부를 곁들이고 익힌 채소나 과일은 손바닥 반쪽 분량만 담아 속을 편하게 시작합니다. 점심은 통곡밥에 생선구이 또는 닭가슴살, 데친 채소 2가지, 참기름이나 올리브오일 1스푼으로 맛을 더합니다. 국과 찌개는 싱겁게, 국물은 반 공기 이하로 줄이세요. 간식은 그릭 요거트와 바나나 반개 또는 두유 1컵과 견과류 소량으로 단백질과 열량을 채웁니다. 저녁에는 채소 위주의 비빔밥이나 두부 스테이크,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번갈아 구성하고 배부르게 먹기보다는 80% 포만해서 멈추는 연습이 좋습니다. 물은 적게 자주 마시되 구역질이 있으면 얼음칩이나 따뜻한 차로 대체하세요. 부작용과 체력 관리를 위한 핵심 수칙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체중과 근육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체중을 재고 줄줄이 빠지면 식단을 강화해야 합니다. 단백질 목표는 보통 체중 1kg당 1.01, 2g 정도로 시작해 소화 상태에 맞춰 조정하세요. 둘째,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생식 위주 무염, 극단관장 해독 주사처럼 위험이 높은 요소는 피하고 새 식단은 소량으로 시험해 몸 반응을 확인합니다. 셋째, 증상 맞춤 전략을 쓰세요. 변비가 있으면 물 수용성 섬유, 가벼운 걷기를 늘리고 설사가 있으면 기름지고 매운 음식은 줄여 쌀, 죽, 바나나, 계란찜 등 부드러운 메뉴로 조절합니다. 미각 변화가 심하면 식사 온도와 질감을 바꿔보고 냄새 민감 시 차갑게 식힌 음식이 도움이 됩니다. 이 네 가지 식단을 선택할 때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점검해 보세요. 첫째, 내 질환과 치료 스케줄에 안전한가? 둘째, 단백질과 열량이 충분한가? 셋째, 내가 4주 이상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모두 예가 나오지 않으면 방향을 완화하거나 바꾸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정제 탄수화물과 과도한 염분 가공육을 줄이고 통곡 단백질 익힌 채소를 늘리며 물과 수면 가벼운 움직임을 챙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식단은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며 내 몸 상태에 맞춰 안전하고 균형 있게 단백질과 열량을 충분히 채우면서 오래 지속되는 방식을 선택하자. 이 원칙을 지키면 어느 식이요법을 선택하든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내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언제나 신속하게 건강 정보를 무료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년만년 만수무강하세요. 감사합니다.